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11차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 자, 일단은 수업 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을 하나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로 해보시면은 풀다운 메뉴 만들기 V1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1부터 20까지 마지막 5분 완성이라고 적혀 있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제 우리가 만들어 봤던 1차 메뉴 만드는 그 과정을 좀 잘게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메뉴 만들기 연습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거니까 수업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드린 거는 참고를 해 보시고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제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메뉴 어제 했던 그 1차 메뉴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 그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좀 힘들었다. 라고 하시면 이 과정을 한번 세세하게 쪼개가며 접근해 보시면 좋아요. 얘는 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거라 여기 안에서 이 과정을 큰 틀로 따라가되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 스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킵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제 봤던 1차 메뉴 이 상태를 5분 안에 찍어낼 수 있게끔 반복 숙달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얘는 같이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내용을 먼저 들어갈 겁니다. 잠깐만. 아니다. 다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따로 연습을 해보시고 어제 했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갑시다. 약간의 복습의 개념. 새로 좀 해보시면은 문제 하나 떴을 거예요. 세 가지 메뉴를 구현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잘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했던 1차 메뉴가 3개가 있고요. 똑같은 애들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글자 색이 좀 다르죠. 첫 번째 1차 메뉴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1차 메뉴는 레드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옐로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다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태그, 세 덩이. 한 덩이가 1차 메뉴라고 했을 때 세 덩이가 총 필요하겠죠? 태그는 결과적으로 세 덩이가 있어야만 해요. 한 덩이 가지고 막 분신술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CSS, 얘도 세 덩이. 한 덩이가 1차 메뉴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CSS조차도 세 덩이를 만들어 버리면 얘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당연히 따로따로 풀어주면 되니까. 근데 전체적인 메뉴에 대한 CSS는 한 덩이로 끝낼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덩이로 얘네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게 처리를 하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글자색 관련된 부분만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어제 썼던 태그가 UL, LI까지 이제 배웠으니까 내비, UL, LI 그래서 이 안에 A 이 구조로 이렇게 한 묶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태그는 당연히 세 덩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데 CSS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뭐 내비에다가 메뉴 박스 같은 거 클래스 넣어놓고 그 클래스에서 자식으로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1차 메뉴를 구성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구성해서 이 1차 메뉴를 찍어내는 모양 자체는 한 묶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지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습의 개념이자 우리가 배운 걸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이제 같이 해볼 건데 어때요? 할만한가요? 글자색만 바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차 메뉴는 어제 많이 만들어 봤던 거니까 따로 방법 숙달을 한다고 치고 그건 깔고 가는 거고 글자색을 적용할 때 공통된 CSS 한 덩이를 가지고서 얘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얘만 골라서 글자색을 바꾸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방법들 중에서 어떤 걸 쓰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좀 더 어렵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일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하나 골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한번 메뉴를 찍어볼까요? 이제 1차 메뉴 만들기도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비,
네,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 가지고 만들 거고요. 이 안에 UL 필요하고 LI가 4개 필요하겠죠. 지금 메뉴 아이템이 4개씩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자식으로 A 태그가 각각 하나씩 필요한 상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3개가 있어야겠죠? 태그는 진짜로 3개가 있어야만 해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이제 바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바깥쪽 영역부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 이제 노멀라이즈도 배웠으니까 노멀라이즈도 하나 해놓고 갈게요. 바디, 그리고 A 태그, 그리고 ULLI 해주면 되겠죠? 그 중에 바디와 ULLI는 제가 묶어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A 태그 노멀라이즈 바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좀 진행을 할게요. 이제 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제가 이런 거를 하나 먼저 깔고 갈게요. 지금 다 공통으로 메뉴 박스라는 클래스가 걸려 있으니까 얘한테 마진을 상하를 조금 줍시다. 상하를 한 20, 그리고 좌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0. 메뉴들끼리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냥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되겠죠? 그럼 메뉴 박스 이 네비가 가지고 있는 애들 좀 글자를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이네릿 예스니까 다 물려받아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 이 친구한테는 우리가 뭐부터 걸어야 돼요? 일단 배경색 입혀놓고, 이거는 진짜 배경색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작업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배경색이나 보더 같은 거 씌워놓고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이렇게 딱 씌워놓고 보니까 아, 얘는 너무 넓다. 그러면 최소화 시켜야겠구나.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그리고 양쪽 패딩 필요하니까 20픽셀 0. 아니지, 상하잖아 이거. 0에 20픽셀. 이렇게 주고 보더 레디우스 사용해서 둥글게 깎아주면 좋겠죠. 또 할 거 있나요? 일단 바로 생각 안 나면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 돌아와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이번엔 LI한테 일단 LI들이 한 줄을 혼자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네 줄로 만들어져 있으니 아, 얘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돼야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바로 사이즈를 키워도 비슷하게 형태는 갖출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라는 건 어제 배웠으니 일단 A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 안에 있는 A한테 패딩을 줄 겁니다. 사이즈를 키울 건데 그냥 주면 당연히 안 먹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먼저 바꿀 거예요. 근데 인라인 블럭이냐 블럭이냐 상황에서 우리가 블럭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어제 캐치를 했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패딩 얘는 한 20픽셀. 너무 크면 좀 줄이죠. 15?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버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호버도 A한테 걸리나 LI한테 걸리나 동일할 거예요. 왜? LI가 A랑 사이즈가 똑같을 거니까 우리가 아는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그리고 컬러를 화이트로. 이러면 이제 끝났죠?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1차 메뉴는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얘처럼 가기 위해서는 글자색을 바꿔야 돼요.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진짜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 접근할 건데 이제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얘가 제공하는 방식도 이게 메뉴 1 그리고 밑에 보면 메뉴 1-2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하나 더 줘서 얘를 가지고
컬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애는 이 태그 중에서 얘밖에 없으니까 컬러가 잘 적용이 되겠죠. 이 방식이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의미 부여가 잘 안 될 거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런 느낌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유사한 느낌으로 클래스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또 전화가 눌렀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의미를 좀 더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다가 이 친구를 불러오고 이러한 클래스 가지고 있는 애한테는 컬러를 레드로 할 거야.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은 얘는 마우스 올라가도 컬러가 레드로 유지되죠. 근데 얘는 올라가면 바뀌죠.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차이점을 개념적으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분명 우리는 컬러 레드 바꾸는 거를 더 밑에다가 썼는데 지금 하얀색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속성이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얘보다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위에 있어서 아래에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디테일하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문제랑 똑같이 가려고 마우스 올렸을 때도 레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방법은. 컬러 레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UL에 자식으로 있는 li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이걸 주면 돼요. 네. 그 거기 열어주신 것 중에서요, 코드 있는 거는 올라갔을 때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런 걸로.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만 구분해야 되나?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사실 정답을 찾아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 봐서 정답을 맞춰야 점수를 부여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꼽아주면 이제는 그래도 바뀌네. 아 호버니까 그치. 여기도 호버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근데 그러면 얘가 빠질 거고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줘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겠죠? 아니면 네? 아 얘를 그래도 상관없고요. 뭐 방법이야 다양하게 많죠. 네 이것도 안 될라나? 한번 해볼까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호버는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되네? 되네요?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요. 얘가 좀 더 디테일해졌기 때문에 얘가 이긴다. 그래서 이게 못 이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컬러에 한해서는. 근데 호버는 특수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래스를 하나 더 넣어서 우리가 클래스 이름 추가로 넣는 거에는 제한이 없었으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였어요. 밑에 거는 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제가 섹션 하나 만들 거고요. 이거. 이 안에 이미지 태그 하나 만들 거고 div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글자 하나 넣어놓고 사진 하나 떼올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태그 구조를 봤을 때 태그는 총 몇 개예요? 오랜만에? 5개죠? 이미지가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얘는 셀프 클로즈드랑 마찬가지니까 그죠?
5개입니다. 엘리먼트 몇 개예요? 이미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엘리먼트로 인정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가 얘를 골라서 컨트롤 하긴 할 거니까. 셀프 클로즈드라고 무조건적으로 엘리먼트가 될 수 없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요소는 맞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셀프 클로즈드 애들이 BR이나 이런 HR 같은 애들은 우리가 골라내서 뭔가를 스타일을 부여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엘리먼트는 3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섹션 하나, div 하나, 이미지 하나. 이 친구한테 뭐 할 거냐면 글자색 입힐 거고, 이거 사이즈 조정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섹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한테, 이미지가 지금 꽉 차 있지 않으니까 너비를 100%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미지가 너비를 100%만큼 늘어나면서 높이도 같이 늘어나는 비율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오케이, 일단 요 정도 하는데 이걸 잠깐만 빼고 볼게요. 이거랑 이거를. 자, 일단 이 상황일 때 이미지 태그 디스플레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지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지식을 버리고 이 태그와 이 CSS 이 상황, 이 화면을 봤을 때 이미지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파악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없을 텐데. 왜요? 티셔츠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얘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div니까. 얘가 막아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얘 막고 있지 않은데 이 상황에선 파악 못해요. 우리가 밑에 있는 태그가 div면 얘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죠. 그러면 이거 그냥 이런 거 입혀보면 얘 한 줄 혼자 쓰고 있으니까 이미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거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다고 이미지가 내려오거나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죠? 이 상황에서는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다면. 그러면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썼더니 이미지 옆에 가서 붙었죠. 이제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블록은 아니구나. 그쵸? 인라인인지 인라인 블록인지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일단 블록은 아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하던 이미 알고 있는 태그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태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얘나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일단 이미지 디스플레이는 그냥 한번 확인을 한 거고, 다시 얘를 좀 줄여놓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잠깐만, 아까 전에 이 상황일 때랑 우리가 색깔을 입혀놓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파악이 안 되지만 색깔을 입혀놓은 상태에서 여기까지면 파악은 돼요. 왜 돼요? 아니요. 지금 글자 같은 거 입력하지 않은 상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게 이 상황을 놓고서 얘 디스플레이 알 수 있냐였잖아요. 여기서는 모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되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이 여백. 여기 있는 이 여백. 이거 뭐 때문에 생겨나는 여백이라고요? 글자가 가지는 특징. 모든 글자는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여백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이건 글자가 가지는 여백이기 때문에 그럼 이미지 글자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글자면 블록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건 이거였으니까 이때는 모르는 게 맞고 이때는 알 수 있는 게 맞고. 이해되시죠? 이런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냥 눈에 보여서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이 상태일 때 저 여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네, 이미지가 글자가 아니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여백이 없어지죠. 글자가 아니니까. 글자가 가지는 여백인데 글자가 아니게 됐으니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진행을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초반에 지금 프론트 영역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극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HTML과 CSS 배울 때 중요한 거 네 가지 정도 그 큰 목차를 가지고 들어갈 거다. 처음에가 디스플레이였고, 그 다음이 플롯이었고, 그 다음이 포지션이었고, 그 다음이 플렉스였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아직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플롯도 안 했고, 포지션도 안 했고, 플렉스도 안 했어요. 근데 플롯은 더 뒤에서 배울 거고, 오늘은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얘 들어갈 겁니다. 포지션. 얘를 배워볼 거예요. 얘를 배우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글자, 인라인이든 인라인 블럭이든 글자 애들을 가운데 정렬하는 방식.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블록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식. 마진 레프트 오토랑 마진 라이트 오토가 있었죠?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평 정렬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포지션을 배우게 되면 우린 이제부터 수직 정렬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포지션을 배우기 전에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황, 개념들, 지식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수직 정렬을 하고 싶다. 수직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 방법이 있을까요? 얼추 맞추는, 비슷하게 때려 맞추는 것까지만 되는 거지 실제 정렬은 아니겠죠. 걔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좀 더 줄여놓고 얘를 일단 보냅시다. 지금 섹션에다가 자, 수평 정렬은 했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가지는 마진 탑을 200 조금 더 한 230 조금 더 한 40 얼추 맞아 보이지 않나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충 봤을 때 이런 어느 정도 수평 수직 정렬이 된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평 정렬할 때 해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화면이 이렇게 작아져 버리면 이 높이가 줄어들어 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거 된 거예요? 바닥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거의. 스크롤 끝났는데 이거?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포지션을 배움으로써.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이 티셔츠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이제 변화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얘를 잘 보세요. 애초에 이걸 좀 키울까?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집중하십시오. 네, 여기다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배우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포지션도 그렇고 플롯도 그렇고 플렉스도 그렇고 스타일 속성이에요.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는 그 속성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거고. 자, 포지션 속성 썼습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스태틱이라고 하나 넣어볼게요. 변화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확실하진 않겠지만 포지션 스태틱은 그럼 원래 들어가 있는 값인가?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 값이 맞아요. 원래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값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우리는 이걸 적지 않아도 그냥 이 효과를 보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변화를 줄 겁니다. 여기에 absolute라고 하는 친구를 쓸 거예요. 지금 일단 변화가 눈에 보이죠? 어떤 변화가 생겼죠? 이거 생각나는 거 다 말씀해 보실래요? 어디를? 자, 부모를 벗어났다. 이거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죠. 자, 첫 번째, 부모를 벗어났다. 그리고 이게 말이 좀 더 낫겠다. 그다음 또 뭐가 달라졌죠? 너비가 최소화 되지 않았나요? 원래 얘는 DIV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럭이었으니까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어서 배경색이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얘가 부모를 벗어남과 동시에 줄었잖아요. 이렇게 컨텐츠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 만큼으로. 그러죠. 그럼 얘는 디스플레이가 바뀐 걸까요?
디스플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린 디스플레이를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얘는 디스플레이 블락이 지금 맞습니다. 변화가 없죠?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앱솔루트라고 하는 이 값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모의 영역을 벗어났다라는 게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HTML 태그를 사용을 하고 CSS로 얘를 꾸릴 때 부모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원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A 태그한테 패딩 줬을 때 빼고는 부모 무시하고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이거 있죠? 부모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div를 만들고 1이라는 글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 maybe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 근데 보이시면은 얘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죠? 뭔가 이상해요. 얘는 그냥 어거지로 보기 위해서 마진을 레프트를 좀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일 때 내비가 가지고 있는 div의 폰트 사이즈를 왕창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가죠. 이거 말고는 사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뚫고 나간다? 이 개념은 없어요. 지금 물론 부모가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400으로. 근데 얘 높이까지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높이는 그 안에 컨텐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하나 볼까요? 근데 얘가 이게 먹었구나. 늘어나잖아요, 높이. 근데 그거랑 별개로 얘는 지금은 또 들어왔네요? 이게 들어온 걸까요? 얘는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영역이 겹쳐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부모는 지금 사이즈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부모를 무시하고 뚫고 나갔다. 원래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이게 가능했던 일을 본 적은 없어요, 원래. 그리고 그 A 패딩 그 상황도 그게 제대로 적용돼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나갔던 거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이게 올바르게 동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포지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시간이 됐으니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페이지에 제가 그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처럼 하나 올렸어요. 쉬는 시간 동안 이거 쉬시고 시간 남으면 이거 한번 쭉 보고 계세요.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랑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글입니다.